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요. 우리 시장은 딥시크와 이 관세로 인한 충격을 잘 소화하면서 우리 시장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2,530선을 회복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2%대 강세 흐름 나와줬고요. 반도체주들의 상승 속에서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초반에는 매도로 시작을 했지만 매수로 전환을 해줬고요. 기관도 함께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만 홀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코스닥은 무려 3개월 만에 종가 기준 740선을 회복한 하루였습니다. 알테오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주 빨간불 강하게 들어와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도 전환을 해주면서 장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죠.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가 3% 이상의 강세로 딥시크 쇼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점 확인이 됐습니다. 또 호실적을 내놨던 퀄컴은 4%대 하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포드 자동차는 올해 실적이 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7%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담배 회사 필립모립스 작년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이상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 증시에서는 종목 장세가 펼쳐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과 하락을 마주하게 될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의 시장 전략 미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서 전일 마감한 국내 증시 또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고요. 또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심주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이 개장하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또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시그널 포착 종목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 그리고 실시간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오지연 캐스터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마감 시황부터 간략히 살펴볼까요? 이 안정된 금리의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4.4%까지 내려가면서 이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상승세 보이면서 2,53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이 중국의 딥시크 사태와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1.28% 상승하면서 740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이 외국인과 기관이 메이저 주체가 기분 좋게 사들였습니다. 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안정화를 보이면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이 3,500억 넘게, 기관이 1,500억 넘게 사들였고 개인은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혼조세 보이며 장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흘째 상승 보이면서 각각 2% 넘게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딥시크 충격으로 부진했던 SK하이닉스 이날 20만 3,500원에 거래 마치면서 20만 닉스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주도 살펴볼 건데요. 이 KB금융과 신한지주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이날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KB금융지주는 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타나면서 이 주주 환원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6.7%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송 장비 쪽도 살펴볼 건데요. 현대 로템이 17%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4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오후 들어서 그 증가폭을 더 확대됐습니다. 또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향후 2년간 배당금을 상향하는 정책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주 살펴볼 건데요. SK 바이오팜이 실적 개선으로 17% 급등했습니다. 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175%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이 전장 대비 17% 가까이 상승하면서 12만 7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대형주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간밤 미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최근 급반등한 이후로 약간의 숨고르기를 보이는 듯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기업들의 실적과 고용 발표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28%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 각각 0.5%, 0.36%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M7 종목에선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파란불 켜며 장 마감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3% 넘게 오르면서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AI 후발주자인 반도체 퀄컴은 3% 넘게 빠졌는데요. 전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매출 성장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특히 기술주 움직임에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장 마감 이후에 4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전날 대비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라이랠리도 3% 넘게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실적에 올랐습니다. 간밤에 트럼프가 유가를 낮추겠다고 한 번 더 강조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WTI 서부텍사스산 국제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0.59% 하락하면서 70.61달러로 12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AI가 포착한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토픽으로 유리기판이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개발에 대해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표현했는데요. 유리기판은 AI 칩과 같은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개발하는 데 직접 뛰어든 것은 처음인데요. AI 시대의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리기판의 수요는 아직 부진한 모습으로 삼성전자가 직접 나서게 됐다는 게 설명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유리기판 종목들 램테크놀로지, YC캠이 30% 가까이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AI가 포착한 이슈 살펴봤고요. 딥시크와 관세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미 국채금리의 하락세가 더해져 우리 증시에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오지연 캐스터였고요. 시그널들 포착해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에릭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QR코드 열려 있거든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에릭 대표님과 오늘 시장도 든든하게 대비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저와 함께 미증시 현황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 오늘 금요일이죠. 또 대응 전략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챙겨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따라 굉장히 멋지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시황부터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이 됐죠. 네, 맞습니다. 해서 뭐 미증시도 사실 이제 실적에 기반을 둔 장세를 보이고 있다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 어제 전일 특히 이러한 실적과 그리고 오늘 밤 고용지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관망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보신다면은 그동안 이 딥시크 우려로 굉장히 또 하락을 했던 상황에서 반등을 이어왔는데 다시 한번 뭐 글로벌 국가들이 이런 딥시크 사용에 대한 제한들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측면은 국내 증시에도 AI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오픈 AI도 16개 주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 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진다면은 그동안 또 딥시크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은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고용 보고서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그간 이런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왔을 때 연준도 그렇고 금리가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들이 나와야 미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점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해서 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형국이고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온 구간에서 오늘 금요일 또 정강 후약이 예상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 하락을 해서 지지를 받는지가 중요하겠고 최근 들어오고 있는 이런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오늘 또 이어진다면은 국내 증시가 사실 국내에 또 트럼프와의 관세 또 협의를 또 합의를 해야겠지만 그러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 증시 실적과 고용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죠. 종목 장세 펼쳐진 채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도 금리와 증시가 또 출렁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또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오늘의 국내 증시 어느 정도 딥시크와 관세의 충격을 딛고 회복한 자리에까지 와 있는데 아무래도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전강 후약의 장세까지 또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들을 잡아보면 좋을지 먼저 개장 전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관심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첫 번째 이슈 어떤 테마에서 같이 살펴볼까요? 네, 먼저 살펴볼 이슈는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 계속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딥시크 영향을 이겨내면서 AI 전반적인 밸류체인에서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전력 설비주들 또 실적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 구간에서 유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챗GPT 개발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오픈 AI가 미국 텍사스를 비롯해서 10여 개 주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에 대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해서 이 딥시크가 이런 저가에 대한 또 부분들을 부각
부각시키면서 기존에 굉장히 또 거대 자본을 투자해서 이런 AI 투자를 이어왔던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딥시크 중국 딥시크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종목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좀 각기 다른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원전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세 가지 종목 살펴보고 또 가겠습니다. 네,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는 있었지만요.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또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관련해서 이 전력 업계들에서도 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개장 전에 관심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총 세 가지 종목 챙겨와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차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해서 먼저 살펴볼 종목은 뭐 최근에 이런 딥시크 관련해서 우려가 부각되기 전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이죠. 대원전선입니다. 해서 현재 눌림목에서 3,445원 종가를 형성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모멘텀이 살아났을 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상방을 향할 수 있느냐 관건이 되겠고 사실 뭐 매출적인 부분들이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1월 보여줬던 13일이죠. 굉장히 급등을 보여줬던 거래량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좋은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중요한 부분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4,000원 돌파를 하느냐 이겠죠. 해서 지금 구간에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4,000원대 부근을 다시 한번 안착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고 다만 지금 급락을 했던 부분들을 메우지 못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또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대 부담으로 인해서 지금의 구간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체크를 해 보시면서 방향성을 정하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을 보시자면은 정말 뭐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묵직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간 또 저항대로 작용했던 구간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정말 강력한 돌파가 나와줘야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할 수 있는 38만 원에서 위쪽 42만 원 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는 흐름을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보여줘야 전력 설비도 그렇고 이 HD 현대일렉트릭도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을 또 체크하시는 구간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진전기 살펴볼 텐데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접근하기에는 가장 유리한 구간에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 증설 또 했던 공장들이 가동이 되면서 미국 관련된 수출 물량들이 다시 한번 출해가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미국 관련된 재료도 있고 실적적인 부분 또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케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눌림목에서 지금 최고점 37,550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역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는지 관건이 되겠고 단기적으로 공략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유리한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위쪽에 있지만은 전력 설비주들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는 놈이 간다,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섹터이고 테마이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전력 설비 관련주에서 살펴봤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계속해서 인공지능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쓰고 있죠. 또 딥시크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AI 모델이 등장을 하더라도 AI에 관련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의 구조적인 증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는데 대환전선,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모두 재료와 실적이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자리에서도 눌림목에서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이 여부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 자체가 또 탄탄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다. 전력 설비 관련해서 강할 때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수익을 좀 챙겨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금요일 장세에서 우리가 또 다음 주 일정이 있는 테마를 살펴봐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이슈가 나왔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런 측면에서 켈로그 특사가 14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되는 미넨 안보회의에서 종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사실 전일 국내 증시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만들어졌죠. 다만 이렇게 테마가 지속됨에 따라서 종목들이 또 선별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각기 다른 구간에서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또 테마성으로 다시 한번 선별해가는 구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우크라 재건 관련주 다음 주 중에 또 트럼프가 관련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또 밝혀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들도 나타났죠.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 후에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또 자세하게 살펴주시면서 오늘의 포착 종목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제대로 된 종목 하나 잡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또 유리기판이었다 보니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또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리기판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고요.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예, 맞습니다. 해서 오늘 또 장전에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유리기판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왔던 또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시초가 굉장히 갭을 띄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저항대에 도달한 종목들도 있고 신고가를 만들어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금요일 오후장 약세 전망에도 그 구간을 일정 구간 유지한다 했을 때에는 지금의 흐름을 다음 주까지 또 이어간다라고 보셔야겠죠. 해서 관련주들 세 가지를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램 테크놀로지 그리고 캠트로닉스, SKC 세 가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총 세 가지 종목 살펴볼 예정인데 아무래도 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급등하기도 했고 신고가에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개장 이후에 또 갭으로 띄우면서 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 삼성전자가 이 첨단 패키징 과정에서 필요한 유리기판 그리고 또 삼성전기는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유리기판을 담당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램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글래스홀 식각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도달하면서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기대케 하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종목 보시다시피 저항대에 도달을 했죠. 해서 오늘 갭을 띄우고 상승했을 때 그리고 종가적으로 그 상승분을 어느 만큼 반납을 하는지 그리고 상승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 채 마감을 하는지가 관건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강세를 이어간다 했을 때는 6,500원까지 다시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추가적으로 뭐 AI 관련된 모멘텀도 그렇고 반도체 또 전반적인 종목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죠. 해서 유리기판 테마성 굉장히 강하다 보고 있고 그간 가격 조정을 일정 구간 긴 시간 받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료가 실렸을 때 올라올 수 있는 힘도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지만은 저항대에서는 그래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유리한 구간만 찾아갈 수 있는 또 전략이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캠트로닉스가 있겠죠. 캠트로닉스 역시 장기 평선 아래에서 굉장히 하락 추세를 보여줬고 12월 초부터 이런 흐름을 바꾸는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해서 일정 구간 다시 한번 부담이 되는 자리에서 적절한 재료가 터져줬죠. 그런 측면에서 장기 평선 돌파를 강하게 만들어줬고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22,500원 선에서는 지지를 받아줘야겠고 그러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갔을 때는 27,500원 또 저항대로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흐름 속에서도 매물대를 또 적절하게 소화하는지 관건이 되겠죠. 해서 일정 구간 두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 보시다시피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파르게 저항대에 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보고 있으니까 아직 담지 못하시고 접근을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이렇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SKC가 있겠죠. SKC 역시 자회사인 앱솔리스를 통해서 이런 유리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후발주로서 노려보기에 적절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항대에 도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종목이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에도 이 종목의 모멘텀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신고가를 넘어선 차트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못하다면은 후발주를 노려보시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유리기판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도 또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AI부터 반도체까지 정말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은 꼭 공략을 해보셔서 이 종목들 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긴 시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힘도 강하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과 다음 주 쪽 흐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램테크놀로지와 캠트로닉스 어제 강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상승 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항대 부근까지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지를 받아줘야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후발주로 노리기 적절한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저항대 도달까지 여유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또 타점까지 나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오시면요. 자세한 가이드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한 재료들 정리를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면은 저희가 장이 개장을 하는데 개장 이후에 돌아와서는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모두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2월 7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지금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2,530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었는데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약보합권에서 739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7%대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또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어제 좀 크게 빠졌던 KB금융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4%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1%대 가까운 하락, 삼천당제약도 1% 넘는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형제도 모두 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또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노공업도 어제 또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오늘 반도체주 중에서는 그래도 1%대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수급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 확인은 되지만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홀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출발 상황 지금 현재 하락으로 모두 지나가고 있는데 좀 지금까지의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금요일이고 말씀드렸던 이런 고용 보고서 관련된 관망세 그리고 경계심이 어쨌든 국내 증시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낙폭이 어느 구간까지 나타나느냐이겠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또 그렇고 국내 증시가 최근에 이렇게 또 반등을 이어옴에 있어서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종목들의 개별 모멘텀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이런 시장 흐름에도 유리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상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발표될 고용 지표나 실적에 대한 관망 심리가 좀 시작 출발과 함께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는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또 챙겨왔는데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 관련주. 네, 앞서 간단하게 또 먼저 언급을 드렸는데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렇게 또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하고 또 금요일 약세를 보인다면은 오히려 유리한 테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다음 주 일정이 있죠. 14일에서 16일 이렇게 미내 남보 회의에서 미국 특사이죠. 켈로그 특사
주식사가 종전 계획에 대한 종전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또 눌림목에서 주가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어제 이런 또 일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우크라 재건주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말씀드리고 있고, 이미 그러한 측면에서 두 나라 정부급 기구 간 접촉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이 관련주들이 또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줘 왔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또 테마성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에 미넨 안보 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계획을 또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거든요. 3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러우 전쟁이 이제는 끝나나 하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련해서 힌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힌트 먼저 주시죠. 네, 해서 제가 보기에 가장 지금 구간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고, 간단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지난 23년 이 코오롱 글로벌과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면서 테마성 재료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테크플레이트로 대표되는 제조 판매 설치를 하면서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재료를 갖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차트 흐름까지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그간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굉장히 대장주 역할을 했다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다시 한번 저항대에서 밀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종목이죠. 해서 여타 종목들이 어제 급등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연출한 것과 같이 이 종목 역시 갭 띄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일 대비해서 10%대 이상 상승을 유지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해서 오늘 어제 들어온 거래량을 또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전 저항대인 9,000원대 그리고 테마성 재료가 지속된다라면은 또 바라볼 수 있는 돌파 시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 자세한 전략들 이미 팍스통신망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과 같이 국내 증시가 약세가 보일 때 이런 테마성 재료를 통해서 유리한 구간 챙겨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방송 중에 꼭 입장하셔서 이 우크라 재건주 자세한 전략들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살펴보셔야 될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코오롱 글로벌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데크플레이트 제조 판매하면서 건설의 필수적인 재료까지 또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또 강하게 갭 띄워서 출발을 했다가 또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윗꼬리를 다는 흐름 나타났거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이전 저항대를 돌파가 가능하고 여기에 재료까지 추가적으로 실린다면 여기에 더해서 더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 오늘 출발하는 자리에서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시그널 포착 종목을 꼭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또 시그널 포착 종목에서 공략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또 강한 상승부를 켜면서 좋은 결과를 또 내기도 했거든요. 한 종목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 굉장히 강한 상승 또 이끌어냈었죠. 네, 맞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꾸준히 줬던 종목이고, 지금과 같이 AI에 관련된 우려들이 해소가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공략하기에 적절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연휴 이전에 소개를 드렸죠. 해서 금요일 진입을 했고, 연휴가 끼어서 날짜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도 거래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해서 전일 고점 기준으로 16%대 이상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
사실 뭐 네이버라든지 또 미증시에서 뭐 팔런티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실렸을 때에는 강세 흐름을 유지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와 같이 이런 실적 모멘텀이 있으면서도 강한 AI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팍스통신망에서 추가적인 대응 받아가시면 되겠고, 이러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이 한글과 컴퓨터와 같이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공략했던 한글과 컴퓨터 정말 짧은 거래일 만에 16%라는 상승 현재까지 또 유지하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AI 관련된 재료가 나왔을 때 또 AI 관련된 실적이 나왔을 때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팍스통신망 안에서 대응 전략 다 잡아서 추가적인 상승분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전략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종목 하나 내 포트폴리오에 챙겨두면서 어떻게 우리 시장 어려울 때 또 잘 올라갈 때 공략하면서 대비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준비해 온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와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는 방송이 끝나면 10분 안에 굳게 닫힌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포착한 테마 살펴보니까요.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큰 강하고 빨간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회에서부터 시추의 결과가 경제성이 없다라는 부분이 또 확인이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또 하한가를 형성하는 모습들 보였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선전력설비 전선, 원전 관련해서는 우선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요. 로봇과 전력 반도체 그리고 건설 기계 또 자동차 반도체 또 방산 관련해서는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출발한 지 10분여 흘렀는데 대표님께서 오늘의 시장 상황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시총 상위 종목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 초반 이런 약세가 보여졌지만 그 낙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미증시도 그렇고 뭐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지 그 상황이 악화되었다 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또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한 측면에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양전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해서 장 초반에 이런 약세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종목들의 흐름이 큰 흐름에서 큰 틀에서 유지가 되는지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굉장히 갭을 강하게 띄우면서 출발을 했죠. 해서 대표적으로 뭐 앞서 세 가지 종목을 봤습니다만 필옵틱스도 굉장히 유리한 구간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저항대 부근에서 머무른 모습인데, 오늘 다시 한번 위쪽에서 종가를 형성한다면은 정말 대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리기판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눌림목 지금 단기적으로 나왔을 때 공략이 꼭 필요한 또 테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매물이 출회되면서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어제 시간 내에서 이미 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이 뭐 대왕고래 관련해서 굉장히 또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시세를 분출한 경향이 있었지만 종목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때에는 LNG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또 철강이라든지 관련해서 각기 다른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의 뭐 아래쪽에서의 지지를 받는 형태가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개파락 하는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셨다면 조금 더 흐름을 체크하신 이후에 대응을 하셔도 유리한 구간을 챙겨 가실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시장이 현재까지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그 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현재 상승 전환하면서 코스피 강보합권 또 코스닥도 강보합권에서 상승분을 더욱 확대하면서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은 현재 좀 제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요. 말씀 주신 대로 낙폭이 크지 않고 이 장 초반의 약세에 집중하기보다는 종목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말씀 주신 대로 갭 강하게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필옵틱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 또 만들어가는 모습까지 또 체크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눌림목이 단기적으로 나왔을 때 공략을 한다면 나중에 대시세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실시간 대응 내가 계속해서 혼자서 이 시장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또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또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모든 전략 받아보시고요. 대왕고래 관련해서는 오늘 정말 크게 빠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흐름들 지금 무리하게 또 체크를 따라가시기보다는 흐름을 계속해서 또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박스통신망에서 다양하게 대응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금요일장인데 마지막에 지금 계속 상승 시도는 나오고 있는 양시장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는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우리 시장 지금 출발 상황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해서 장 초반에 이런 강한 흐름들 그리고 수급을 이용해서 뭐 오늘 장 아래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장을 이용해서 그간 강세를 보여온 로봇 그리고 조선 뭐 방산 같은 종목들의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과 혹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에는 후발적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테마를 노려보는 거래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뭐 지금 현대로템 같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또 다시 한번 식목가를 달성하는 방산주들이 있는데 방산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전히 좋은 구간이고 또 다른 중소 종목들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현대로템으로 대표되는 이런 빅3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리한 구간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거래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원전 관련주들도 지금 좀 매물대가 나오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 모멘텀 살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추후에 돌아오는 흐름이 이 원전 관련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보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로 대표되는 이 원전주들도 오늘 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AI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살아나는 움직임이죠. 해서 전력 설비도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원전 관련된 또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임에서 눌림목 전략을 활용해 보신다면 그동안 놓치고 잡지 못했었던 로봇, 조선, 방산주들에 대한 눌림목까지 오늘 챙겨갈 수 있는 전략으로 오늘의 시장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래일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움직인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후발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테마에서는 어떤 후발주를 잡아가야 되는지 아직 감이 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의 가이드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방산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중소 종목들도 좋은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1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오늘 금요일장 마지막까지 박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